멋지게 나이 드는 법. 9번째, 열정을 발견하라. 인생은 멋진 모험이 될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헬런 켈러.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네요. 터무니없는 것을 시도하는 사람만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맞는 것 같나요? 열정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로라는 미드웨스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일을 사랑했지만 가족들을 보살피는데 전념하기 위해 좋아하는 글쓰기와 연구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함께했던 남편이 죽고 아들들은 멀리 있는 대학에 지나가자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로라는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히 받아들였죠. 8년 후 로라의 인생은 눈부시게 변했어요. 그녀는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매우 열정적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죠. 양조업자인 로버트 몬다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는 단지 흥미를 갖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열정이다. 바로 로라가 이 말에 딱 부합하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그녀의 논문은 점차 널리 알려져 로라는 미국 전역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거의 매일같이 받고 있었죠. 나는 8년 만에 그토록 놀라운 성장을 이룬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56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죠. 삶에 대한 로라의 열정은 강한 전염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웠죠. 로라가 미드웨스트를 떠나 시애틀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녀를 재미있게 해주지 못할까봐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녀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든 늘 언제나 너무 즐거워했고 열정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녀는 온몸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었어요. 중년의 삶이 멋진 이유 중 하나는 열정을 마음껏 펼칠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열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게일 쉬는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면 그 일에 점점 더 큰 열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요. 자신을 푹 빠지게 하고 도전하며 만들며 힘과 활기를 주는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은 원예 활동일 수도 있고 글쓰기일 수도 있으며 생화학이나 조류를 관찰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당신은 어떤 일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고 있나요? 당신이 입에 근질거릴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대화와 주제는 무엇이고 즐겨 읽는 책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떤 활동에 푹 빠져 있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회사의 중역으로 매우 활동적이며 의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 55살의 데이브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취미는 특정한 분야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찾아다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가장 열정을 느끼죠. 요점을 정리하면 이래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해보세요.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대신 그 일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그 일에 있는 힘껏 열정을 쏟아보세요. 열정을 쏟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티브 발머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능한 사람들은 모두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은가요? 열정으로 충만한 우리의 정신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죠. 자신의 열정을 발견하고 있는 힘껏 열정을 쏟아부어 보세요. 자, 또 한편 들려드릴게요. 긍정이 최선이다. 괴테는 우리가 하는 생각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1985년 빌과 나는 17명과 한 팀을 이뤄 중국 여행을 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들 중 몇몇 사람의 행동이 몹시 거슬렸죠. 우리는 둘만 남게 될 때마다 속 좁은 놓친 애들처럼 그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불평을 해대곤 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결국 여행을 망쳤다는 걸 깨달았죠.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한테 있었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모두 좋은 사람들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댄 걸까? 이 사실을 깨닫자 우리 둘 다 성스러운 벼락이라도 맞은 듯한 충격에 사로잡혔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 대한 정의는 이미 내려져 있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2년 후 우리는 러시아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자그마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틈날 때마다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했죠. 우리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마법을 갖고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태도를 바꾸자 러시아 여행 자체도 매우 즐거웠을 뿐만 아니라 여행객 사이에서도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배려와 존중,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며 인간관계, 일, 자신에 대한 태도, 그리고 앞으로의 자기 모습까지도 인생 전반에 지지한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필터가 결정되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맑고 투명한 필터로 세상을 보게 돼요. 세상의 걱정거리나 문제점을 보는 동시에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햇살과도 같은 가능성 역시 볼 수 있죠. 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어둡고 흐릿한 필터로 세상을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든 간에 모든 것이 뒤틀려 보이죠. 더 나쁜 것은 인생의 긍정적인 면조차 전혀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영혼을 좀먹는 일이죠. 이는 자신의 날개를 짓눌러 날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태도는 정신과 육체 그리고 영혼을 지배해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이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은 긍정적인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는 함께 있고 싶지 않은 법이죠.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따금씩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죠. 누구나 그래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사고방식에 늘 신경 쓰세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멀스멀 기어오를 때마다 그만이라고 외친 후에 다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거리들로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려 있을 때 있는 힘을 다해 이런 생각들을 치유하거나 날려보세요. 이런 경우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볼게요. 먼저 마음속에 커다란 검은 풍선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온갖 걱정들을 풍선에 담아 끈으로 꽁꽁 묶은 후에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보세요. 그리고 풍선이 높이 날아올라 멀리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세요. 풍선이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쯤이면 몸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짓누르던 모든 짐이 훌훌 날아가 버릴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조언도 구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든 부정적인 태도를 갖든 이는 하나의 습관일 뿐이죠. 물론 둘 중 긍정적인 것이 늘 정답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마법의 순간을 느껴봐라. 어떻게 하면 마법의 순간을 느껴볼지 안내해 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파이팅!